저는 사실 이 자료에서 어저께 봤습니다. 그래서 뭐 토론은 안 써도 된다고 알고 있었는데 두 분은 다 써오셔갖고 정말 좀 어렵습니다. 근데 아마 저를 초청한 것이 오히려 비전문가이기 때문에 오히려 어떤 일반적인 부분에서 전문가들이 오히려 전문가이기 때문에 못 보는 얘기를 좀 할 수 있지 않은가, 이래서 부르지 않는가 생각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몇 가지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첫째, 북한이 총선에 개입하느냐, 뭐 개입할 거다라고 많이 설명을 하셨는데요. 사실 북한이 총선에 개입을 안 한다면 저는 북한 대남 공작기관들의 직무유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건 당연히 뭐 할 거고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북한의 문제만이 아니라요. 소련이 붕괴되는 바람에 당시에 나왔던 그 소련의 KGB나 GI 여러 가지 정찰총국에 해당되는 그 조직에서 나온 자료들을 보면은 이미 1920년대부터 광범위하게 타국 이웃 국가들의 선거나 정치 공작에 개입한 것이 나옵니다. 심지어는 그쪽 말로 앞지 분야의 메라프리아지, 영어로 하면 액티브 메저라는 표현으로 할 수 있는데요. 한국말로는 제가 잘 번역을 못하겠는데 뭐 적극적 대응 정보가 될지 모르는데 여기에 보면 이웃 국가에 대한 선거 공작 사례가 무지 자세히 나옵니다. 그리고 저는 굉장히 놀란 게 지금 황윤덕 기획관님께서 하신 그 내용을 보면은 그때 내용과 거의 유사한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발견할 수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게 과거의 문제냐? 여러분들 외신 보시면 지난 미국 대선에 소련도 아니고 러시아가 광범위하게 인터넷을 통해서 개입했으면 이미 실제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금 상페제로부르크라는 데를 가면은 인터넷 연구 한국말로 보자면 그 정도 되는 기관이 있습니다. 민간 연구소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은 이곳에서 광범위한 대외 인터넷 공작을 하는 기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심지어 증언에 의하면은 이곳에 있는 요원들은 미국 미드를 보면서 미드 영어를 배우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이러한 페이크 뉴스라든지 그 다음에 학색 선천 이런 것에 대한 공작은 아마 인류가 생기면서 많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한국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한국이 굉장히 사이버 공간이 발전한 국가, 인터넷 공간이 너무 좋다는 겁니다. 이런 인터넷 고속도로가 뚫려 있다는 것은 우리 생활에 굉장히 편의가 되기도 하지만 오히려 또 반대편으로는 북한이 인터넷을 통해서 공격할 수 있는 장이 관광객이 마련됐다,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문제는 두 번째 있습니다. 과거에도 북한이 총선하고 이런 굉장히 들어보면은 야비하고 비열하고 거친 표현의 성명서를 발표하더라도 대한민국 국민이 참 웃기고 있네, 좀 제가 비속어를 쓰겠습니다, 멍멍이 소리 한다라고 웃어넘긴다면은 웃음거리밖에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바로 이들의 공작을 받아서 이 대한민국 내부에서 그것을 실현하고 움직이고 있는 조직이 제법 단단하게 있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이게 문제지, 만약에 북한이 이런 보수 세력을 비방했다, 역으로 북한이 비방하는 사람이 대한민국 국민이 투표해야 될 대상으로 가르쳐주는 걸 수도 있습니다. 제가 약간 여부를 얘기하면. 근데 지금 상황은 그렇지가 않죠. 그 다음에 세 번째 문제가 여기 40페이지에서도 잘 지적이 되고 있는데요. 그 문제가 아주 심각한 문제 같습니다. 40페이지에 잠깐 다시 보면은요.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은 국정원, 안보수사국, 경찰청, 보안국 및 산하 보안기구, 경찰 및 보안기구는 북한의 대남공작 해서 감시 의혹 지체해야 된다. 참 맞는 말입니다. 근데 제가 이 말을 읽으면서 무슨 생각이 났냐면은 이솝동화의 그 고양이 당을 달기 이야기 있지 않습니까? 굉장히 당연하지만 아무도 못하는 현실인 거. 아마 제 생각에 현실에 와서 굉장히 애국적인 경찰이나 국정원 직원이 이런 행동을 한다면은 아마 정치 개입 문제로 해서 나중에 기소되지 않을까 하는 것이 지금 한국의 현실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다시 말해서 한국에서는 이런 합법적인 방첩 활동과 정치적 중립 간의 경계선이 모호해진 상태가 있고, 만약에 이런 활동을 할 경우에
친구 혹은 종부 혹은 이걸 통해서 이득을 본다고 하는 세력은 국정원이나 경찰이 정치개혁을 하거나 자기네들을 정치적으로 탄압하고 있다고 주장할 가능성이 저는 굉장히 높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지점에서 이렇게 해야 되는 당연은 맞지만 과연 할 건가? 더군다나 표현에 따라서는 지금 현재 집권층이 과연 북한의 이 대남 공작에서 혹시나 자신들이 이득을 보고 있다라고 판단하면서 방박 내지는 방주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 정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는 저는 길게 말씀 안 드립니다. 하나의 문제제기인데요. 많은 대책은 여기서 앞에 발제자니 토론자분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만 붙이면 이런 것 같습니다. 지금에 와서 이 안보수사국이나 경찰청 보안국 같은 경우에 제 생각에는 현실적으로 발이 묶인 점이 맞습니다. 그렇다고 가만히 있을 수도 없고, 저는 그러면 이러한 방침 문제라는 것이 단순한 민간인들이 의병을 일으킨다고 해서 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굉장히 전문성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제 표현이 좀 거칠고 비현실적인지 모르겠지만 과거에 이런 데서 전문성을 쌓으신 분들, 요즘에 건강하시고 다 젊은이신데 이제 오히려 과거의 전공을 좀 이렇게 좀 민간 차원에서 이제 좀 활용을 하는 방향을 연구해봐야 되는 거 아닌가, 이 정도로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0년 새해를 맞아서 조갑제 TV가 새로운 시도를 하겠습니다. 구글에서 제공하는 유튜브 채널 멤버십 제도입니다. 쉽게 말하면 조갑제 TV 회원 제도입니다. 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벌써 조갑제 TV 구독자가 35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아이슬란드 인구와 같게 되었으니까 앞으로 이 커뮤니티를 활성화하고 상방향 소통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구독 버튼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이 채널 멤버십 제도는 유료입니다. 유료인데 등급을 세 등급으로 나누어서 특혜를 드리는데 구별이 있습니다. 조갑제 TV 첫째 친구, 월 12,000원 내시는 분들을 친구라고 부르기로 했습니다. 이분들에게는 회원 전용 동영상을 제공을 합니다. 별명을 조갑제가 답한다라고 했습니다. 논란이 되는 사실 등에 대해서 저에게 질문을 해주시면은 제가 성실하게 답을 하는 동영상입니다. 그 다음 등급이 동지입니다. 동지는 월 3만 원 내시는 분입니다. 동영상을 선공개하는 혜택을 추가하기로 했습니다. 앞에 회원 전용 동영상은 기본적으로 받으시는 것이고, 동영상 선공개, 미리 궁금한 동영상을 보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가 월 6만 원 내시는 분들을 전우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이분들에게는 친구, 동지들이 누리는 혜택 플러스 이 전후에 가입하신 분들의 성함을, 물론 필명이겠죠, 언급을 하고 조갑제의 교양 강좌 동영상을 보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단연간의 취재 경험을 토대로 한국 현대사의 비화라든지 세계사 산책, 여행 가이드 등 깊이 있는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친구, 동지, 전우 분들에게는 배지가 제공됩니다. 여러분들의 성함 옆에 붙어서 색깔이 바뀝니다. 한 달, 두 달, 6달 이런 식으로 회비를 내는 기간에 따라서 색깔이 바뀌는 디지털 배지를 제공해 드립니다. 여기 회원에 가입하지 않는 분들에게는 불이익이 없습니다. 지금처럼 무료로 동영상을 시청할 수 있습니다. 여기 동영상 가입 절차는 별도의 공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구독 버튼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